네, 루키 더 바스켓의 BTS가 이번에는 올스타 휴식기 이전 상반기 10개 팀들의 성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의 시간인데요.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참 초반부터 많이 힘들었습니다. 네, 그쵸. 그러니까 가장 큰 변수는 결국에는 외국 선수 문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마커스 랜드리가 시즌 개막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으로 팀을 떠나게 됐고,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너무 이른 타이밍, 그러니까 대체 외국 선수를 좋은 선수를 구할 수 없는 타이밍에 이제 떠나면서 사실 플레이 되게 망가졌죠. 그리고 이 조던 하워드가 결국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가 교체된 거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 선수 농사가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은 것부터 계속 좀 꼬였던 것 같아요. 예. 그렇죠. 사실 출슨 감독님이 애초에 원하는 선수도 랜드리가 아니었고 이 구단도 사실은 조금 이제 예산을 좀 줄이는 그런 구단인데, 그러니까 그 부분서부터 틀어졌고, 랜드리 부상으로 아웃되고 올로 아쇼로를 영입했는데 기량 부족으로 또 퇴출을 했고, 그리고 이제 보리스 사보비치를 이제 또 영입을 했고,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, 사실 추일승 감독님이 항상 오리온이 가드진이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외국인 가드를 이제 많이 선발을 하셨습니다. 올 그쵸. 시즌에도 조던 하워드라는 176cm의 가드를 뽑았는데 결국에 이 선수도 아드리안 유터로 골밑 자원으로 좀 교체가 됐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리온이 매년 좀 반복되는 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내 가드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외국 선수를 가드로 한 명 데려왔다가 이것이 좀 기대에 못 미치고 결국에는 나중에 국내 선수들도 퍼지고. 네, 국내 선수도 퍼지고. 그러니까 이승현이 이제 미디어데이에서 얘기했는데 농담으로 자기는 센터 외국 선수와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농담으로 그쵸. 좀 했었는데,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뼈 있는 농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국내 빅맨들에게는 부담이 되고, 또 정작 또 국내 가드진들은 제대로 된 어떤 기회를 많이 못 받는 이런 상황으로 좀 악순환이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강점이던 포드진도 올 시즌은 최진수의 부진, 허일영의 부상, 이런 변수들로 오히려 좀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팀 전체가 되게 좀 불안불안하게 계속 시즌을 치러나가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저는 그 몇 년 전 우승했던 게 네. 너무 그게 과대평가된다? 과대평가라기보다 그거에 그 어떤 그 너무- 향수에 젖어있다? 예, 너무 그게 남아있지 않았나. 그러니까 팬들이나 오리온 구단 자체나. 예. 그러면서 조금 빅맨, 뭐 이런,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빅맨으로 또 빨리빨리 이렇게 바꾸고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, 오히려 그거에 좀 너무, 예, 그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걸 고집을 하다가 몇 년째 계속, 사실 몇 년째 실패잖아요? 그쵸. 예. 그걸 반복하고 있지 않나 아. 생각합니다.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해도 되긴 해요. 왜냐하면 박자현 선수는 시즌 아웃된 상황이고, 한호빈 선수도 시즌 초반부터 100% 컨디션이 아니었고 이제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었고, 그래서 이영민 선수를 데리고 왔지만 사실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베스트로 풀타임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, 올 시즌에 외국인 선수를 가드로 뽑은 건 이해는 되는데,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 말씀하신 대로 빅맨이 퍼지는 그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매 시즌 출신 감독님이 사실은 외국인 가드를 선발을 하셨는데, 조 잭슨 이후에는 사실 큰 임팩트 있는 선수는 없었다. 그 이후에 이제 오데리언 바셋이 있었고, 루이스가 있었고, 에코이언이 있었고, 하워드인데 정말 임팩트 있는 선수는 딱 조 잭슨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 조잭슨조차도 사실은 처음에는 뭐 교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호흡 문제가 부각이 됐었고, 그쵸. 그러니까 이게 출신 감독님이 이 가드들에게 바라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, 사실 이때까지 뽑은 외국 선수들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, 출신 감독님이 그 기준점 바 자체를 되게 높게 잡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어쨌든 가드들과 궁합이 계속 안 좋잖아요 지금. 어떤 뭐 예전에 뭐 전태풍 선수랑도 결국에는 궁합이 안 맞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,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것 같은데, 그런 상황에서 의존할 것은 포드지, 허일영, 최진수 이런 선수들, 이승현. 근데 이들이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이들은,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송교창, 호훈 이런 선수들 얘기했잖아요. 뭐 나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처럼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에요. 냉정하게 봤을 때. 예. 최진수는 외국 선수 신장 높아지자마자 다시 골밑에서 존재감이 줄어드니까 지금 예전에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고, 허일영은 슈터고요. 이 선수 정말 좋은 선수지만, 그리고 이승현은 공격보다는 사실은 수비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결사 역할을 해줄 국내 선수가 없는 것.
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지면서 오리온 경기가 되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사실 출승 감독님이 가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으신 것도 있는데 저는 외국 선수 제도가 바뀐 것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 선수가 가드고 한 명은 센터로 조합을 뽑았을 때 이제 이 두 선수가 같이 뛰는 쿼터에 같이 뛰게 된다면 국내 빅맨들의 체력적인 이런 부침이 많이 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외국 선수 제도가 바뀌면서 결국에는 가드를 선택했던 구단이 모두 다 바꿨습니다, 지금. 전자랜드는 쇼터를 교체를 했고, 그리고 오리온은 하워드를 교체했는데, 이게 선수 제도 바뀐 게 엄청난 영향을 저는 줬다고 보고, 그리고 지금 이 출승 감독님의 농구가 사실 포워드 중심의 농구잖아요. 네. 근데 이 농구가 성공했을 때 보면은 미스매치 유발자들이 있어요. 오리온 옛날에 김동욱 선수라든지 헤인즈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미스매치를 유발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고 사실 포워드가 4명이 동시에 뛰려면 한 명 정도는 김동욱 선수처럼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렇죠. 동선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성에서는 사실 허일영 선수도 이제 슈팅 가드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완전 그냥 슈터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쵸. 그러니까 네.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게 지금 감독님의 어떤 전술을 완전히 이행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없어 보인다 현재. 그러니까 김동욱 같은 선수가 있어야 이 농구가 포워드 위주의 농구가 꽃을 피울 수 있는데 헤인즈라든지 그렇죠. 크리스 윌리엄스라든지 그쵸. 아니면 예전에 네. 예, 그러니까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포워드를 맞습니다. 포워드로 한다면은 근데 없죠. 지금은 사실은. 그 예.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오리온의 농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지 않나. 사실 포워드 농구가 현재까지는 어떤 중심이 잡혀있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. 네, 그래서 그 부분이 감독님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고 사실 뭐 부상자도 많았고 그 부분도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간 뛰지 않았던 임종일 선수라든지 요즘 보면은 그런 선수들이 뛰거든요. 그리고 네. 이제 그 전성환 선수라든지 네. 네. 그러니까 전성환은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많이 키워볼 필요가 있고 임종일의 어떤 활약은 되게 고무적이죠. 그러니까 오리온이 포워드들로 이제 농구를 할 때 뭐 이제 뭐 플레이메이킹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중에 시원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직선적인 돌파를 해주면서 수비의 어떤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. 근데 임종일은 최소한 그 정도 역할로는 지금 오리온 선수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선수예요. 사실 한호빈과 더불어서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리온이 후반기에 좀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물론 이제 출승 감독은 임종일 어떤 집중력 이제 오락가락하는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한호빈과 임종일을 좀 더 꾸준하게 기용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임종일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로 인해서 생기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지만 지금 오리온에는 임종일의 장점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임종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면서 가는 게 전반기 어떤 안 좋았던 모습을 좀 극복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. 개인적으로는 그런 예상을 하고 싶어요. 예. 사실 임종일 선수 하면 성균관대에서 득점왕 출신이고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선수가 KT에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갔었는데 이후에 되게 잠잠했어요. 그쵸. 네. 네. 근데 오리온에서 요즘 보여주고 있거든요. 네. 아, 이 선수가 역시 가닥이 있는 선수다.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, 그러니까 올 시즌을 완전 기점으로 정말 뭐 주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고, 사실 오리온이 지금 그래도 사보비치 유터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는 좀 외국 선수 이제 교체권이 아예 없고 두 장을 모두 소진한 상태고 이제 뭐 이 두 선수로 이 시즌을 마지막까지 치러야 되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 두 선수가 오면서 골 밑에 좀 안정감이 좀 생기고 또 허일영 선수도 합류하면서 이제 좀 외곽도 안정화가 되고 어떻게 그래도 조각이 좀 맞춰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리온이 올스타 휴식기 이전에는 11승 22패로 최하위에 위치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LG와 오리온이 이제 누가 최하위를 차지할 것인가. 네. 최하위 네. 꼴찌 싸움도 사실은 좀 흥미롭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리온도 LG와 마찬가지로 시즌 끝까지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